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장류진이라고 합니다. 2018년에 창비 신인소설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단편소설집과 장편소설 번갈아 내고 있습니다. 제가 IT 업계에서 실제로 서비스 기획자로 10년 가까이 일을 했어요. 처음 입사하고 이제 신입이던 시절에 주말에 이제 문화센터에 소설 쓰기 기초 강좌를 듣게 되면서 소설 쓰기를 시작했는데요. 3, 4년 정도는 꾸준히 쓰다가 또 한 2, 3년 정도는 일도 바빠지고 더 이상 소설을 쓰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소설 안 쓰는 기간을 가지면서 내가 소설을 되게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시 써보자. 그러면 조금 더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하는 생각에 1년 정도 일을 쉬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습작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스스로가 약속했던 기간인 1년이 지나서 이제 재취업 준비를 하려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력서를 돌리고 하던 그 시기에 썼던 소설이 바로 이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단편 소설인데요. 아이러니하지만 이제 다시 일하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쓴 소설입니다. 제가 신인상을 받고 처음 저의 이 데뷔작을 문예지에 발표를 할 때 제가 마지막 교정지를 송고하면서 그 작품한테 안녕 잘 가 멀리 가라 라고 마음속으로 말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가서 회의로도 가고 제가 못 가본 나라에도 가서 뭉클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쓴 이야기가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된다는 건 좀 넓은 의미에서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품으로서 제가 만들어낸 세계를 사이에 두고 다른 언어권, 문화권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벅차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장편은 분량이 많다 보니까 앞뒤 중간 설정을 다 맞추고 제가 뿌려놓은 것들을 마지막에 수거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긴 했는데요. 또 재미도 있었고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2017년도, 18년도에 실제 가상화폐 가격을 반영을 해서 써야 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맞추고 서사에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좀 가장 많이 신경 쓰였어요. 그래도 쓰면서 재미있었습니다. 이거는 쓸 때의 제 취향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뭔가 핍진하게 있을 법하게 쓰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이야기가 소설이고 뭐 당연히 픽션이기 때문에 허구이지만 허구를 쓰더라도 있을 것 같이 핍진하게 표현을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상화폐 가격도 그렇고 세 명이 세 대의 차를 각자 타고 나란히 달리는 장면을 쓸 때 제가 바다를 끼고 달리게 하고 싶었는데요. 소설의 배경이 구체적이고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다 보니까 그 바다를 끼고 왕복 6차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도로가 있나 없나 막 검색도 해보고 그래서 결국 바다를 끼고 달리는 장면을 뺐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정이나 묘사를 바꾸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나는 그 애의 집 근처 카페에서 그 애를 기다렸다. 처녀 얼굴에서 이 차를 마치면 내가 늘 택시로 내려주고 손을 흔들던 곳이었다. 너희 집 근처 그 카페야. 이제 퇴사도 했으니까 한 번만 툭 터놓고 만나주지 않을래? 기다릴게. 그 애가 나타났다. 주책맞게 눈물이 나왔다. 맹세컨대 나는 연애하면서도 이런 추태를 부려본 적이 없었다. 미안.
내가 같이 자라고 싶었던 친구들이 다 떠나니까 속상해서 그냥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 혹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는 없을까? 그의 한별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차장님, 저 차장님은 정말 좋았어요. 반대 방향인데도 늘 같이 택시 타고 저 먼저 여기 내려주신 것도 고마웠어요. 차장님, 저 전문직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거기서는 미래가 안 보였어요. 죄송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하니. 내 미래가 될 수 없었던 내가 죄송하지. 지금은 달랐다. 이제는 자신이 있었다. 나는 내게 찾아온 마지막 아기 새를 날려보내고 싶지 않았다. 네, 제가 평소에 자신에 대해 의심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듣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잘했어는 결과를 보여줘야만 들을 수 있는 말인 것 같고, 잘할 거야는 나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잘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있어? 라는 현재 진행형의 말이 불편하거나 긴장된 마음을 풀어지게 해주는 것 같아서 소설에 쓰게 되었습니다. 미라와 라라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미라 언니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캐릭터도 뭐 다른 소설이랑 똑같이 저랑은 굉장히 다른 성격의 인물이지만 이 미라 언니가 나이를 먹고 뒤늦게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는 점이 저랑 공통점이에요. 그 미라 언니가 회사에 다닐 때 회사에서 자기 자리의 컴퓨터에서 인쇄 버튼을 누르고 공용 프린터가 있는 곳까지 정신없이 달려간다라는 묘사가 있는데, 그 묘사가 이제 제가 실제로 회사 프린터로 이제 공모전 같은 거 낼 때 깨끗하게 인쇄를 하고 싶어서 회사 프린터로 인쇄를 하고 누가 보면 안 되니까 프린터까지 막 달려갔던 그 모습을 반영을 한 거고요. 또 마지막에 미라 언니가 썼지만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어떤 망한 소설의 줄거리 세계를 주인공이 떠올리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소설의 내용이 사실은 제가 습작 시절에 썼던 망한 소설의 실제 줄거리입니다. 거창한 목표는 없고요. 앞으로도 제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고 읽고 싶은 이야기들을 계속 꾸준히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